협착증과 전방전이증 환자에게는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이나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환자분들을 보면 정해진 주사 용량이나 횟수를 단기간에 심하게 초과해서 맞으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효과와 관계없이 무작정 계속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위 있는 국제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경주사 치료의 적정 사용법, 그리고 협착증, 전방전이증 치료 과정에서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척추학회 중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NASS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에서 신경주사는 초기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의 단기간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경눌림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에서의 신경주사 효과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설명합니다. 협착증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인데, 이때 신경 부종과 염증이 심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이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과 전방전이가 심해질수록 이 효과가 길게 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일주일에서 길면 몇 달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반대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분들도 흔합니다. 국제적인 신경주사 권고 기준에 따르면 연간 신경주사 횟수는 3회, 많아도 6개월에 3회로 제한됩니다. 즉 신경주사는 최소 2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아프니까 계속 무작정 반복해서 맞는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1년에 10번 넘게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횟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맞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경주사는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통증 조절이 목적이며 반복 사용 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노년층에서는 기준을 초과해 많이 맞으면 근육, 뼈 약화, 면역기능 저하, 혈당 상승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주사는 단기적인 통증은 제어할 수 있어도 실제로 신경학적 증상들을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며, 또 많이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허리의 구조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를 맞는다면 주사로 통증이 제어된 상태에서 충분한 척추 기능 재활을 통해 허리 기능이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협착증과 전방전이증 증상이 개선되든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년씩 신경주사만 계속 맞으면서 무작정 버티다가 결국 신경과 근육이 심하게 망가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신경과 근육이 다 망가지면 비수술적인 재활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또 척추 기능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신경 감압을 해줘도 수술 후에 통증을 느끼거나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방전이와 협착이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유압술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수술한 바디 위아래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인접분절 질환의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한 근감소가 심하거나 근육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일수록 유압술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유압술 이후에 결과가 좋으려면 반드시 근육이 척추를 잘 지탱해줘야 하는데, 협착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들고 위축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근육이 척추를 잘 지탱해주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협착증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프다고 하는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심장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이런 이름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독 척추 수술, 특히 협착증 수술 후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협착증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모든 병변 부위를 깨끗하게 완벽히 잘 제거하기도 힘들고, 감압을 비교적 깨끗하게 잘했다 해도 감압 과정에서 생긴 손상과 또 이미 약해지고 뭉치고 뒤틀려 있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유압술로 눌린 신경만 풀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수술, 특히 유압술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선택하기 전
허리 기능을 회복하려는 재활적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특히 허리 기능을 재활하려는 치료를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신경주사나 시술만 열심히 받다가 결국 나는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유압술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허리 기능 재활 치료로 뭉치고 굽고 뒤틀린 근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허리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협착증은 수술 없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허리 기능 재활 치료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주 협착증, 전방전이증 치료 후기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미국 최고의 대학병원인 메이오 클리닉과 공동 임상 연구를 2019년과 2025년 두 차례나 실시해서 근육신경 재활 치료의 효과를 해외의학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이 수백 명의 치료 후기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준 높은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 관한 논문 및 관련 언론 보도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